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경입니다. 원래 여기 자장은 백영경 교수님께서 맡기로 했는데 이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으로서 아마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논의 속에서 이제 2부에서는 사회 변동과 제주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를 개발과 이주 그리고 다문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지금 개발과 이주 다문화라는 것은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한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정체성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되는 거고, 그 거론되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한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2부에서는 알아보는, 그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부에서 발표해 주실 분은 이제 장훈교 박사님이십니다. 제주 개발과 지역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대항운동의 과제로 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홍규라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썼더니 안경에 김이 서려 갖고요. 제 발표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으시면 잠깐 내려고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네, 안 웃으셔서 제가 처음에 농담을 안 하면 긴장이 안 풀려서 잘 못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제주에서 경험한 몇 가지 파편적인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파편적인 경험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올해 초부터 동료들하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언제 한번 조금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학회하고 그래서 제주학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굉장히 아직 진행 중인 고민이어서 굉장히 파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큰 학회에서 발표하실 정도의 어떤 보고 내용이나 주장이 새롭게 있지는 못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선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과정에서 제가 좀 경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공항을 찬성하는 그룹이나 개인분들이 제주의 불균등 발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제주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 그룹들이 현재 제2공항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만들어내는 단지 근데 제주의 불균등 발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제주의 제2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구축되어 왔던 제주시 중심의 제주 발전 모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곧 다르게 말한다면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건 현재 제주시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제주시의 어떤 편익, 향유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기득권 옹호 구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는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제주 이거를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담론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한 것은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 제주에서 어떤 제주의 개발을 이렇게 추진해온 것들이 한 개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제주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어떤 하나의 체제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혹시 제주 개발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제주 개발 체제가 지속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지역 정체성 혹은 지역을 정체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현재 왜 이런 식으로 제2공항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엄청나게 큰 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현재와 같은 그 제2공항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시 중심의 어떤 불균등 발전 구도 그것을 통해서 제주를 파악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주 개발 체제에 왜 같이 결합되게 되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좀 기본적인 고민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전제는 하나의 제주 개발 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거 제주 개발 체제에 들어가는 동의나 여러 가지 권력의 비용, 그러니까 권력의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정치 경제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정한 유형의 지역 정체성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 개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정하게 어떤 방식의 지역 정체성이 동원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정체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같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제주 개발 체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주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제주 개발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한 연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를 본격적으로 못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주에서 잃어버린 혹은 제주에 되찾아야 될 혹은 제주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상정되어지는 제주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의 방식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변동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되고 상실되거나 쇠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왔는가 이렇게 논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논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제주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제주 개발과의 관계에서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다룰 땐 아까 불균등 발전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과의 관계에서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단 하나의 방식들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장소와의 관계나 자기가 관계했던 다양한 형태의 제주의 경험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원적이고 파편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자신의 지역을 파악하는 다원적인 정체화 전략들이 경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서의 제주 지역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정체화 전략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고 그 경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역 정체성이 헤게모니를 지니는가 이런 관점으로 지역 정체성을 일종의 정치적 경합 공간으로 바라볼 때 현재 어떤 방식들이 동원되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의 지역 정체성이라고 할 때 뭐 제주가 무엇인가 혹은 제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동반이 될 텐데요. 이 지역 정체성의 문제를 특히 정치적 문제로 풀어간다고 할 때 제가 좀 같이 고민한 문제는 이 제주의 정체성 문제가 곧 지리 정체성 문제다. 제주의 정체성에서 헤게모니를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제주에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제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의 지리 정체성 또한 변화가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주의 물리적 지리적 변화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우리들의 제주가 현재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들이 지역 정체성을 또 지리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정체성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지는가, 지역 정체성의 경합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어떤 개인들이 펼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지역 정체성에서 경합 과정에서 승리하게 될 때 그들이 제주의 미래를 지역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특히 지리적 물리적 그 변형 과정들을 그 동반한다고 할 때 이런 과정들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제주 지역 정체성을 논할 때 제가 느끼고 있는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고민이어서 토론자 선생님께서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인상은 제주가 항상 개발로부터 피해를 받는다. 제주가 개발에 의해서 파괴된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주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 대립관계로 파악이 되면서 제주 안에서 개발에 대한 동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제주 스스로 제주의 개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담론적 공백 지형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 정체성이나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일한 정체성으로 파악할 때 제주대 개발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대항 구도가 성립이 되면서 제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주 개발의 압력,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헤게모니적 접근을 취한다고 할 땐 당연히 제주 개발 체제가 지역 정체성의 어떤 그 매개 과정들을 통해서 제주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동의, 아래로부터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 때에만 이 개발 체제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담론적 공백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측면들이 실제로 제주 개발 체제에 대항하려고 하는 일종의 반개발 동맹이라든지 뭐 저는 제주에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반개발 동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반개발 동맹들이 현재 직면한 일정한 난점 혹은 난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과 학적으로 본다면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제주에서의 제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메가 프로젝트적 성격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송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도 뭐죠? 제가 갑자기 제가 올해부터 그 저기 섬 개발하고 이런 방식들의 특정한 장소별 성장 연합들이 작동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조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벌써 시간의 반을 썼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주 개발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제주 개발 체제가 예를 들어서 식민지 개발 체제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층위들을 가지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 20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현재 제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주 개발 체제를 우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일단은 특별히 지칭할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그래서는 신개발체제라고 조금 해봤습니다. 그럼 제주 신개발체제나 혹은 제주의 개발체제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할 때 그 가장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근데 저는 이건 너무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들의 연구의 언어로 또 보다 본격적인 분석의 언어로 될까가 제 고민인데요. 저는 땅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제 표현으로 쓰면 제가 장소 판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주의 제주 개발 체제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장소 판매를 제주에 있는 도민 혹은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게 저는 제주의 그 개발 체제가 만드는 그 지역 정체화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장소 판매의 문제가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역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 정치적 경합의 문제로 생각을 좀 잘 못하지 않았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주의 장소를 어떻게 하면 팔까? 이런 방식으로 제주의 개발 체제가 구축되어 왔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제도적 실체는 당연히 이제 JDC겠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JDC의 토지 비축 과정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JDC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령 자체가 제주의 토지를 개발 과정으로 매개하는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제 있는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주 내에서 그 장소와 맺고 있는 시민 혹은 도민들과의 관계들을 어떤 부분은 해체시키고 어떤 부분은 다시 새롭게 만들면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등장했던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했던 제주개발체제의 정체화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에 나타났던 일종의 유제주운동입니다. 유제주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나 이런 것으로 나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일종의 제주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제주병으로부터 어떻게 제주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담론들을 하면서 이른바 유제주,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정체화 전략들이 그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도청 홈페이지 주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제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전략들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주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커니즘들을 요구하냐면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건 도민 스스로의 자동적 갱신 과정, 그러니까 그 자동적 이노베이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유제주 운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통치성의 기제 같은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주에 완전하게 구현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소 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정체성을 구성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주의 지역 정체성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미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 판매에 발생하는 실제적 그 수익은 지금 언제 샀다가 미래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는 이 잠재지대를 얻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리적 정체성이나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에 미래에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의 제주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문제,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의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실제로 지역 정체성을 우리들이 제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할 때 일정 정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의 지역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저당 잡힌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 정체성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팔고 있기 때문에 팔린 토지에 대한 지리 정체성은 이미 그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에 실현되어야 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에 그 제주가 자신들의 그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상당 정도 이미 저당 잡힌 형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거나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주 신개발 체제가 작동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불균등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불균등 발전에 의해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그 시민들의 분할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할된 경계에 따라서 제주가 무엇인가, 제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들의 경합 공간들이 현재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낼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시선의 분할이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주를 항상 이야기할 때 관광의 시선으로 제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광의 시선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일종의 농촌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장소 어떤 부분들은 계속 농촌의 시선에 구현되어지는 농촌화라고 하는 것들의 이미지나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 일종의 그 모순적인 자기 그 운동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찬성하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계속 농촌의 지역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농촌의 시선에 묶어두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과 오르는 그 수익들을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 아니냐 이런 방식들의 경합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장소들이 쪼개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소와의 관계에 따라서 제주를 파악하는 방식들이나 특히 개발과의 관계들에서 파편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그것들이 이제 경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지역을 이해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항을 한다고 할 때 기존의 혹은 제주에서 반개발 동맹이 쓰던 혹은 현재 그 새로운 지역 전망이나 정체화를 부여하고자 할 때 계속 동원하던 담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단 현재 볼 때는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담론 지형인데, 문제는 이런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제주개발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항적 담론 지형이 펼쳐질 수 있는가, 혹은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그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이 좀 제기할 때 반개발 동맹에 활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는 현재 제주가 구성되어지는 방식이 제주라고 하는 단독 층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제주를 하나의 영역적 자율성의 토대로 두면서 제주에 근거해서 중앙이나 정부의 일종의 영역적 자율성을 자신의 권리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제주다움을 지켜달라, 혹은 제주다움을 수호하자, 혹은 제주에 대한 권리를 지켜달라, 혹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 일종의,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같은 근거 형태로서 이것들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데, 현재 이 불균등 발전이나 그 다음에 구성되어지는 방식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영역적 자율성의 기초를 둔 제주의 어떤 권리의 근거, 이런 방식들이 작동하기 힘든 조건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이런 방식들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는 영역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제주의 대항단론으로서의 일정한 그것들을 가지는데 좀 어렵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권리, 이런 거 르페브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역적 자율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섬에 대한 권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지역 정치화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이 반개발 동맹 혹은 제주에서의 대항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우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20분 내로 이 발표를 보시면 발제문이 거의 60페이지에 달하고 있어서 이거를 정말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20분 내에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오히려 이 발표문을 읽고 나서 이 지금 발표를 듣는 것보다는 발표 지금 하신 것을 듣고 나서 발표문을 읽으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와닿고, 우리가 좀 더 지금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개발 체제,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신개발 체제, 이것이 이제 추진 측과 이제 반대 측에서 어떻게 지역 정책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다 나름대로의 추진 측과 반대 측에서 지역 정책성을 내걸고 제주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경합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 발표문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이제 파편적인 경험이라고 했지만 파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어떤 대항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아까 굉장히 가격한 용어 표현, 이제 땅 장사라는 표현까지를 썼는데, 제주도에서 땅 장사까지를 하면서 이런 지역 정체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의 대항 운동들은 또한 어떻게 지역 정체성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제주여성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이혜응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혜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의뢰에 오신 제목이 이주 다문화와 제주 정체성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주민 출신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아마 한평생 이제 하는 어떤 당사자의 입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이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동안 했던 연구와 같이 결합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로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지인과 대륙인이라는 인식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이주민으로서 저도 이제 이주민으로서 어떻게 분리기를 원하는지 저희가 좀 이거는 국적의 경계를 넘는 그런 이주민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민의 지역성과 주민 정체성이라는 그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렇다면 제주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이 성별이라는 관점을 갖고 국제 이주하는 이주 방식의 젠더화된 이주 방식과 제주 사회와 이제 사회 관계가 맺는 젠더화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남녀노소 다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자면 상호성의 어떤 윤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주의 정체성을 논하기보다는 제주를 배우고 있는 이제 입장이고요. 서울에서 17년을 살고 제주에 내려온 지 4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경험이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경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에 왔을 때 받았던 질문이 육지에서 오셨어요? 이런 단어를 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논의를 했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환경 속에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와서 육지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을 제가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제주의 지역적인 정서와 지식과 문화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이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제 이주민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주에 왔을 때 국제 이주민이 아니라 육지인이 이주민이라는 정착 주민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을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관련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은 저로서 그리고 육지에 살다가 온 사람으로서 나는 제주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위치성을 갖게 될까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륙인이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를 이야기할 때 대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가 한국 이제 더웨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대만에서 중국 서울의 화교 학교를 설립을 할 때도 중국 본토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반을 대륙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굉장히 감수성이 적은 것처럼 역시 제가 대륙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사실 제주에 오면서 자기 성찰이 많이 되는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앞에서도 많이 놀이를 했지만 제주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시점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밑에 작은 섬 이런 위치로 많이 지도에서 익숙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해라는 단어도 여기 중심으로 보는 단어이겠죠. 제주 중심에 봤을 때 북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인식 체계인데 저도 제주에 와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영어 도시 연구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물론 이렇지만 제주와 제주 중심으로 내가 제주 주민의 한국과 아까 오전인가 아니죠, 일부에서 얘기했던 중에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을 타자로 이런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제주로 오는 인구들을 좀 표시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물론 영어 도시에 한해서만 했지만, 그래서 제주가 왜 육지꽃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제주가 겪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외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성 학자 중에 지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덜 왜곡된,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여기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그러면 누가 덜 편파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가? 주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안했었던 샌드라 하딩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변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심이었고 제주가 주변 위치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주민으로서는 그러한 시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에서는 낯선 덕이라는 그래서 교차 문화 윤리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은, 이분은 이 저자분은 어든이는 엄마가 영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태어나기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이제 그 경계를 넘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로 내세웠던 부분이 문화 상대주의와 성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모든 나라를 많이 방문을 하고 어떠한 국제적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경계와 교차 문화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이주민을 바라보고 또 이주자도 그래야 된다는 부분과 거의 모든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좀 같이 보기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이주민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서울에 있을 때는 중심대 주변 이런 각도가 저한테는 각인이 되었지만, 제주에서는 주변과 주변, 주변과 중심과 주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국제 이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았던 이주민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당연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사실 이름 석자, 우리가 이름 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 열자인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몽골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이제 영문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름 석자가 아니고 이름 6자 이상이 되는데, 행정 시스템 상에서는 그 부분이 최대로 5개가 들어가고 6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의 이름이 영문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장에는 이제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 가장 다른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지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정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이 귀화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베트남의 발음대로 이제
그 이름을 썼을 때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차별당할까봐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무언의 문화적인 그런 한 강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학교에 학부모 회의는 참석 안 하는 방식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문화 교차 쪽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법적 제정이나 개정이 굉장히 빨리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체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몽골 사람들도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귀화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저짐이 더 보이고요. 특히 제주에 왔을 때 제주 글로벌 센터거나 제주 국제가정문화원에서 일하시는 통번역사분들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의 이름대로 한국어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의 교차성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정체성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저들을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주계의 제주도 마찬가지고 전국 한국에서 아시아주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국제 이주민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은 사회주의권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글로벌적인 다문화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에 와서 병랑 삼공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여성 이주 여성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지고 온 송아지와 망아지와 오곡이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여기에 같이 정착하고 발전하게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로서 사실 저는 병랑 삼공주를 또 보고 있고 그럼 현재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 이민자 중에 88.4%가 이주 여성인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선물 같은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권에서 가지고 있던 좀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 경험이나 성평등 인식 경험이나 그리고 다민족 경험이 좀 꽤 많습니다. 거의 다 다민족 나라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제 남편이기도 한데요. 이제 텍스트로 좀 쓰기 위해서 사실 저는 중국의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포라고도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재외동포법의 동포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어로 위에 표시를 하고 밑에 중국어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각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한국어와 그리고 자기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를 같이 동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거는 제주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와서 영문으로 이름을 표시하면서 나의 민족성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라는 땅에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건너가서 나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나의 이름을 지켰는데 거국으로 왔을 때 영문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나의 민족성이 삭제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개개인이 요구하는 감수성보다는 행정 체계에서의 감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이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저한테 고향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지금 네, 5분입니다. 예, 그때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에는 동포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봤고 그 고향이 어딘지를 한반도의 어딘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가 물어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포로에서의 그러한 관심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2018년에 제주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하면서 심층 면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 2세들의 태국 제 어머니를 가지고 태국 출신 어머니를 가진 학생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요.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제주인으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제주가 아까 얘기를 하던 것처럼 탐라 시대 때는 제주인이 세계인이었다. 이제 고려 시대부터 섬인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주 지역의 전국의 4.7%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 이주민이 있는데 이분들의 글로벌 다문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제주인이 세계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공유를 하자면 이제 제주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의 국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꽤 많고요. 그중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에서 피부로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산간의 농축산업과 어업과 선원과 이제 감귤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결혼 이민자가 그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 더 전국보다는 훨씬 많은 그러한 인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유학생 왔다 갈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제주의 이주민을 고민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게 된 부분이 서울에서는 중심과 타자 이것이 굉장히 구도가 극명했다면 제주는 제주 지역의 관광과 소비의 도시이면서 떠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제주의 한 달 살이, 제주 영어 교육 도시의 9년 살이, 뭐 결혼 이민자의 이혼하면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주의 이동성이 많은 이 인구를 우리가 그러면 제주인이다, 제주도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가 세계인이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영원히 제주에 살고 있어야 제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주와 연결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트워킹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주에 있는 여러 20여 개 나라의 그 국제 이주민인데요. 중국, 한족계 가장 많고요. 중국, 한국계가 13. 제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자유 도시로 저희들이 2006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 거의 10여 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중국어 표기는 여러 면에서 다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 결혼 이민자 중에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베트남어를 표기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제주를 만들어가는 21세기의 제주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3만여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의 제주의 정체성으로 같이 묶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데요. 사실 2018년 우리가 난민 사태에서 제주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사실은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서울에 가면 제주 난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할 때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포함하는 정책을 서울이나 경기나 제주에서 펼쳤습니다. 이제 그 펼치기 전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 이주민들이 우리도 여기서 세금을 내고 우리도 주민이다. 국제 이주민에게 가장 큰 제주로의 정체성은 우리도 여기 주민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인과 인정과 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평등권 침해다라는 이러한 권고 사항이 내려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경기도, 제주시가 조례에 이제 했습니다. 제주시는 가장 진보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류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입니다. 이제 그러나 실천석에서는 이제 결혼 이민자와 아직은 결혼 이민자와 여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이번에 지불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국제 이주민과 이제 제주인 간의 서로 상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예.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고요. 사실 제주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제주 남성이죠. 보면 이제 86.1%, 요 밑에 가면 2019년에는 88.4%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결혼 이주의 여성화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이주는 남성 노동자리 20대, 30대 젊은 노동자, 결혼 이주는 여성들이 오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거는 가족에 오는 이주 여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에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중국의 연변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한민족 우리가 그 일제강점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해 가서 대학을 세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대학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인데요. 바로 이렇게 표시를 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이걸 물어보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도 이제 연길인데 여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기는 서울의 중국 동포거리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영어와 한국어 이제 중국어가 되어 있고 저의 이제 바람은 여기에 이제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연동주민센터입니다. 여기에도 세계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영국에서 실험 다큐를 했습니다. 영국의 국제 이주민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럼 뭐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에 이주해온 2세, 3세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영국에 있어요. 특히 이분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국인이 본인들의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공동과 분리주의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험을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 나는 영국인이다, 나는 영국인이 아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공감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으로서 모두 공감했던 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와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영국인이라고 마지막에 공통가치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당신이 어떤 출신의 딱지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이웃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 특히 제주라는 나라 그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한 개월을 살든지 아니면 3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아니면 50년을 살든지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제주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 조금 타이트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나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 또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이제 자장으로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이주민이고, 그리고 다문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의 이제 한 사람 구성원으로서 이제 제주로 지금 이동 와서 제주에서 사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제주 연구를 하면서 제주의 지역 정체성이나 아니면 제주인으로서 다시 이혜응 의원님께서 이제 제주인으로서의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형성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 이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1분 정도만 얼른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